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제가 가끔 카페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인도네시아어를 하게 됐나요? 솔직히 인도네시아어인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영어가 첫 번째긴 하지만 그 다음에 주로 선택하는 게 중국어 아니면은 일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인도네시아 배우기 전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게 된 계기 플러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언어적으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구예요. 인도네시아가 2017년 기준으로 2.6억 명이거든요. 이 2.6억 명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면은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다음에 많은 인구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죠. 저는 언어를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필요한 게 경제성이거든요. 그 경제성의 요인이 되는 게 인구, 그리고 희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5위인 나라, 인도네시아. 인구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도네시아 인구의 가생산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이만큼 있으면은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많이 돼 있어 갖고 산업을 이끌어갈 경쟁력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많이 없으면은 그건 솔직히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중국 다음에 생산기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 다음에 생산기지가 베트남이 되죠. 근데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한국 물가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한국 물가 수준의 한 60에서 70% 이 정도는 따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싼 물가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결국 노동력이 비싸지면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음 생산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인도네시아가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관광 대국이에요. 저희 발리 유명하잖아요. 발리 그리고 족자카르타 이쪽 많이 유명하고 수라바야 그리고 코모도 섬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역사만 생각한다라고 해도 인도네시아어가 쓰일 곳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레이시아 분들도 많이 와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경제력이 비슷한데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한국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고 여행을 올 거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많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잠깐 있었을 때 그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만났던 분도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어 하는 사람들이 전망이 있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에서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한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코모도에 일주일 동안 다이빙을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단체 손님 만나서요. 7명이 왔는데 한 회사에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파견이 되려면 아주 잘하는 인도네시아보단 아주 잘하는 영어와 적당히 잘하는 인도네시아어가 더 유리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셋업맨이라는 거죠. 시발점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곳에서 사업이 조금 잘 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재 주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찾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종교적인 차이일 거예요. 우선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에요. 하지만 북아프리카도 가보고 남아프리카도 가보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와보고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지만 굉장히 소프트해요. 다만 보는 것들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히잡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와 약간 이질적이지만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원도 굉장히 큰 산업에 속하다 보니까 솔직히 보이는 모습 빼고는 저희랑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뭐 물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러한 뭐 몇몇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이슬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프트하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슬람 국가가 아직 미지잖아요.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어를 선택했을 때 생각했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제나 관사 그리고 성수 격이 없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봤던 뭐 3인칭 단수, 과거형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관사, 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배우기는 쉽습니다.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확실히 관사, 뭐 인칭, 수, 격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편해요. 말하기가 편한데 접사라는 게 있어요. 문동사라고 해갖고 그 어근을 알면 그 어근으로 인해서 동사가 굉장히 많이 파생이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배웠을 때 그러면 나는 간단한 회화만 할 거니까 이건 몰라도 되겠네?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동사가 파생되는데 명사도 파생되고 그리고 형용사도 파생이 돼요. 즉 우리가 정말 어버버버버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인도네시아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 접사를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뭐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명확한 것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그리고 또 시제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제 없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제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명확히 들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시제가 없으니까 뭐뭐 했다, 그러니까 한 과거에 대해서 시제 쓰다가 들어갔는데 뭐뭐 했는데 언제 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짜를 항상 넣어야 되고 요게 이제 시제가 시제 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초급 언저리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급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공부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장점이 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변형만 다를 뿐이지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써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recomme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recommendasi, information이라는 단어도 informa시. 내가 말하는 스피킹 실력에 비례해서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안 들리는 게 있다 보니까 리스닝 실력은 조금 빨리 늘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레이시아어랑 호환이 돼요. 이게 이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차이인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스페인어, 포르투갈 호환성보다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의 호환성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여행 가면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실력을 평가를 하자면 중급에 못 간 그 언저리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실력도 말레이시아어랑 통해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영어는 기본이라고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지 왜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분이 맞다, 내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낮아지고요. 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진입장벽이 높아져요. 그리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바꿔서 말하면 내가 희소성은 있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렵게 배웠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나눠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운 거고요. 즉,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네시아의 강점은 희소성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희소성이 강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와 인도네시아어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인도네시아 공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